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정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형성평가도 열심히 해주고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이제 시즌 1이 마무리가 되고 시즌 2가 벌써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저의 수업 목표 핵심 개념을 쉽고 자신 있게 갑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소설의 갈등입니다. 어떻게 배우자고요? 핵심 개념을 쉽고 자신 있게 배웁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야 되고 오늘은 채팅을 조금만 하시고 열심히 저의 어떤 수업을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 복습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전에 여러분 열심히 해줄 수 있죠? 열심히 해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단어의 갈래 뭐였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단어의 갈래 품사였습니다. 그래서 형상평가 한번 복습 한번 해서 그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인 형태, 기능, 의미를 첫 번째는 가로축으로 살펴봤다. 가로축으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세로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변하는 뭡니까? 가변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로 나눌 수가 있었고 그 기능에 따라서 5가지 언,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으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다시 의미로 9개의 품사로 나눌 수가 있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휘인데요.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어휘의 개념 뭐였죠? 네, 일정한 범위에 들어있는 단어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 추가를 해서 단어의 전체를 말하기도 한다.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국어의 어휘는 그 기원에 따라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실시간 댓글을 다시 보니까요. 오개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이 부분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텔레비전은 우리말이야 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충격에 휩싸였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은 고유어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말 이퀄 고유어가 아닙니다. 고유어는 우리말에 속하는 개념이고요. 고유어는 그냥 우리말이 아니고 순 우리말이다. 순수한 100% 우리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어는 우리말 어휘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말 어휘가 고유어와 한자어와 외래어로 분류가 된다는 거고요. 이 검은 부분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유어는 우리말이 아니라 순 우리말이며 우리말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어와 반의어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할게요. 의가 무슨 의자였죠? 의미였고, 유는 유사하다, 비슷하다, 반은 반대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유의어는 어떤 의미가 유사한 단어를 말하고 반의어는 의미가 반대되는 단어를 말한다. 근데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의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조금 이게 부족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채울 수 있냐? 자, 이 유의어와 반의어는 단어 하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와 사랑과 애정, 이 두 단어 사이의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유의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반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의어와 하의어 저번 시간에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멈췄어요. 이어서 갑니다. 여러분, 사람과 남자 중에서 상의어는 무엇일까요? 사람과 남자 중의 관계에서 여러분 상의어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자, 사람과 남자 중에서 상의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티조 학생 댓글로 열심히 질문도 하더니
역시 빠르게 맞춥니다. 사람과 남자에서 상의어는 바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 중에 일부를 누가 차지합니까? 남자가 차지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남자의 상의어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남자는 사람의 무엇이 된다? 그렇죠. 속하니까 하의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럼 질문입니다. 동물, 사람, 남자와의 관계에서 사람은 상의어일까요? 하의어일까요? 사람은 상의어일까요? 하의어일까요? 자, 하의어일까요? 상의어일까요? 자, 봅시다.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여러분 동물과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하의어가 맞고, 사람은 남자와의 뭡니까? 관계에서는 상의어가 맞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 사람은 동물과의 관계에서는 하의어, 남자와의 관계에서는 상의어가 된다. 그럼 조금 질문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 나비가 있고, 나비라는 단어가 있고, B라는 단어가 있고, A라는 단어가 있다. 여기에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말 어휘는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김기용 학생 맞습니다. 생물이니까 동물 밖으로 또 생물이라고 하는 걸 더 그릴 수가 있겠죠. 식물도 포함되는. 자, 배울 거예요. A와 B에 들어가는 것 뭐가 있을까? 자, A와 B에 들어가는 것 일단은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B에는 뭐가 들어갈까? 나비보다 조금 큰 범주인 곤충이 들어가고, 이 곤충보다 조금 더 큰 뭡니까? A에는 동물도 될 수 있고 또 생물도 될 수 있고 그럴 겁니다. 자, 반대로 가볼까요? 반대로. 루블 학생 맞습니다. 잘 맞춰요. 식물 아래 있는 하이어 중에서 A와 B에 들어갈 말 차례로 무엇이 가능할 겁니까? 가능할 겁니까? 가능합니까? 네. 식물 안에 A와 B에는 무엇이 가능할까요? 네, 어휘의 책에 보고 있습니다. 지원 학생 잘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원 학생 말처럼 나무, 단풍나무, 그리고 꽃, 장미 이렇게 가능이 되죠. 혹은 여러분이 나중에 과학 시간에 배울 건데, 생물권에서 배울 건데, 뭐 침엽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밑에 뭐 소나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빠른데요? 잘하네? 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소설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설이 무엇일까요? 소설. 소설이 무엇일까요? 소설. 만규 학생이랑 실버 학생은 파리지옥을 똑같이 맞췄네. 자, 소설은 무엇일까요? 자, 소설의 갈등을 배울 건데 먼저 소설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여러분, 소설은 일단 시와는 다르게 줄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99.99% 그냥 줄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야기인데요. 자, 단서가 붙습니다. 예술적인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예술적인 이야기다.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소설은 시, 극, 수필처럼 문학의 한 종류거든요. 다시 문학은 소설의 상의어로서, 자, 문학 안에는 소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학은 어디 안에 들어있나? 예술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뭡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아름다운, 예술이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예술적인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구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소설은 상상의 이야기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소설은 현실 위에 있습니다. 자, 소설은 상상의 이야기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다.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소설같이 비현실적인 소설도 역시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은 상상과 현실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개연성을 가집니다.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흐름이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거예요.
개연성이 없어지면 어때요? 이야기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설은 이 상상과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굉장히 잘해요. 자, 그리고 소설은 3요소가 있는데요. 소설을 이루는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자, 소설, 현대소설의 주제는 제목에서 많이 파악이 가능하고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설의 구성입니다. 자, 이 소설의 구성에 이야기를 이끄는 데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주제, 구성, 문체 중에서 이 구성의 3요소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입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갈등의 내용에는 이 인물, 사건, 배경, 그 구성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볼까요? 자, 두 번째, 소설의 갈등의 두 번째 개념은 갈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갈등의 갈자는 이 칡나무를 말하고요. 등자는 등나무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꼬여 있죠?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자, 뭔가 주거니 받거니 얽히고 설키고 서로 싸우는 듯한 이런 형상을 갈등, 그 칡나무와 등나무로 일종의 비유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요. 실제로 서로 어우렁더우렁 하면서 막 주거니 받거니 서로 대결하는 구도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칡나무는 80% 이제 식물에서 80%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칡이 그렇다는 거예요. 칡나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고요. 어떻습니까?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자, 둘 다 똑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얽히고 설키겠어요? 아니죠. 두 개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고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인물 사건, 안민찬 학생 고맙습니다. 소사랑해요. 자, 소설에서 여러분 만약에 갈등이 뭘까요? 이응 학생 정확한 뜻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갈등이 없다면 뭘까요? 갈등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디즈니 영화를 열심히 본 친구가 정리를 했습니다. 공주가 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공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죠? 첫 번째,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다. Let it go,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그리고 김석재 학생 고맙습니다. 동물과 소통도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위기에 처하면 우연히 그냥 남자도 아니고 잘생기고 멋진 왕자님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감금이나 납치는 기본이에요. 승찬 학생 고맙습니다. 자, 감금이나 납치는 기본이에요. 자, 우리가 공주가 되기는 글렀다. 우리가 공주가 되기는 글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바리대기 바리공주라고 하는 어떤 원래는 구비로 말로 전승되는 신화에서 고전 소설로 이어진 바리공주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영웅의 일대기라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이런 게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출생을 하고요. 어려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고 마지막에 이것을 모두 이겨내고 영웅이 되지요. 제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발인데요. 이 바리공주에서 따왔어요. 그 고양이는 부모님에게 버림을 2번 받았어요. 그래서 갈 곳 없는 한 번은 그 고양이 엄마로부터, 한 번은 그 다른 양육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제가 그 아이를 잘 기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를 구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이야기, 주인공의 고난을 받는 이야기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훨씬 전부터 이야기를 주인공을 바꿔가면서 똑같은 그 구성을 취한다는 거예요. 소설가 김영하의 말을 끌어왔는데요. 소설가 김영하의 말, 소설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충분한 시련을 겪어야 된다고 합니다. 충분한 시련, 한성 학생 고맙습니다. 충분한 시련을 겪어야 된다고 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야기에 갈등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인공이 충분히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고 있죠? 달리기 시합을 하는. 근데 어때요? 막 갈등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토끼와 거북이가 만났어요. 토끼가 어때요? 달려볼래? 거북이가 응, 알았어 얘기합니다. 갈등 없이 손에 손잡고 뭡니까? 루블라 학생 고맙습니다. 결승전까지 끝까지 간다.
이야기 끝. 자, 재밌습니까? 이 이야기가 몇십 년, 몇백 년,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신데렐라의 이야기에서 갈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신데렐라가 어떻습니까? 그 다른 집에 계모와 만나고 다른 새언니들을 만났는데, 야, 계모와 새언니가 정말 잘해줘. 정말 잘해줘. 그렇죠? 석작생 이야기 뻔해집니다. 정말 잘해줘. 신발도 사주고 구두도 사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눈에 확 띈 이유가 뭐예요? 그 유리구두와 멋진 호박마차와 비단같이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비유할까요? 자, 햇살같이 빛나는 꽃잎같이 나풀거리는 그런 어떤 드레스도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그 고난을 겪다가 어떤 구출자 위기를 이겨내는 어떤 우연한 계기를 만나서 기회를 잡게 되죠. 그쵸? 이 갈등, 주인공이 시련이 없다면 이야기는 재미없어집니다. 엘사도 마찬가지예요. 엘사도 역시 어떻습니까? 그 이상한 소리가, 지금 목소리가 잠깐 안 나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을 때 집을 나서지 않았고, 상관없어, 난 지금 행복해라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어떻습니까? 겨울왕국 2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시련 없는 이야기, 갈등 없는 이야기는 팥 없는 단팥빵, 속 없는 만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주인공이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여기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극적 효과입니다. 극적 효과예요. 여러분, 이분 누구죠? 이분 누굽니까? 서장훈, 지금은 방송인이죠. 옛날에 농구선수. 자, 이 사람 키 커요? 안 커요? 커요? 안 커요? 키 엄청 크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2배나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전, 홍철 없는 홍철팀? 재밌네요. 자, 다른 사진 가져볼게요. 자, 샤킬 오닐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농구선수예요. 자, 이랬을 때, 키 큽니까? 안 큽니까? 야, 처음 보는 학생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 소설은 그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시겠어요? 자, 소설에서는 그 주인공의 시련과 그 극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다가 돈을 주셨어요. 만약에. 근데 그 돈이 얼마야?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100만 원. 돈을 주셨는데 플렉스 나오죠? 100만 원 나옵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같은 경우는 훌륭하니까 경찰서에, 그렇죠, 정유준 학생처럼 신고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 행복한 생각을 해보자. 신고를 했는데 주인 나타나더니 그 100만 원을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100만 원을 다 줍니다. 여러분에게 줬어요. 여러분께 100만 원 됐단 말이야. 자,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그쵸, 임세미 학생처럼 훌륭한 학생들이 여기 많아요. 자, 기분이 어때요? 좋아지죠? 자, 어제는 기분이 그냥 계약도 안 되고 집에서 심심하고 그래서 기분이 한 3 정도였어요. 오늘 아침도 막 부모님 잔소리 하시고 하기 싫은 거 막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해서 3 정도 됐어요. 근데 아침밥 너무 맛있는 거 나와서 기분은 정도 유지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나가다가 돈을 주셔서 기분이 확 올라갔죠. 그쵸?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돈을 100만 원 다 저 쓰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치킨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기분 4 정도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숨겨진 오징어 학생 통장에 넣어요. 좋습니다. 자, 크게 될 친구예요. 자, 근데 만약에 부자가 어떤 재벌이 지나가다가 100만 원을 봤어요,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내 생각에는 제가 재벌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이게 왜냐면은 그 100만 원을 잘못해서 잘못 주었다가 이렇게 휘말리게 되는 게 무서워서 지금 하루에 얼마나 버는가? 하루에 2억을 버고 10억을 버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100만 원을 그냥 지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때요?
기분이 어때? 어제도 오늘 아침도 돈을 습득한 이후에도 똑같을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와 부자들과 다르게 이 소설은 어떤지 보자. 소설의 주인공은 어때요? 일단 고난을 받아야 되죠. 궁금한 게 그냥 저의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부자가 안 돼서 잘 몰라. 그냥 상상이에요. 자, 소설은 어떤가 보자. 소설은 고난을 받잖아. 어제도 오늘 아침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괴롭힘도 받고, 자, 운명도 안 도와줍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분을 0으로 한번 표시해봤어요. 어제도 오늘도 0으로 표시를 했는데, 자, 돈을 습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조금 좋아지네. 좋아져서 이 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주인공은 여러분처럼 이 돈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주인이 요새 이런 사람이 있군요. 당신 쓰십시오. 100만 원 쓰십시오. 라고 해서 100만 원 다시 받았다. 이 어떻게 했을까 하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 우리는 어때요? 치킨을 50마리 시켜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송강인 학생 열심히 합시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어때요? 이 100만 원을 다시 좋은 곳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분이 치킨 먹은 것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부자보다 더 마음의 부자가 됐어요. 자, 여러분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차이가 어때요? 2죠. 자, 어떤 부자입니다. 그 모든 부자라는 게 아니고 하루에 10억씩 버는 어떤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 부자는 어때요? 이 차이가 0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은 어때요? 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6이 되죠. 자, 소설의 극적 상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주어지고 주인공이 시련을 얻었다가 그것을 이겨내고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소설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이야기가 재밌는 거고, 우리 주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뻔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걸 보는 이유는 뭡니까? 재밌으니까 보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0에서 6으로 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소설의 갈등 잘 알아야겠죠? 잘 배워야겠죠? 자, 봅니다. 자, 오늘 홍길동전을 가지고 소설을 가지고 볼 건데, 여러분 그 교보문고랑 예스24에서 한 달 정도 동안 무료로 그 전자책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서관 못 가서, 선생님도 오늘 도서관 갔다가 휴관이라서 다시 돌아왔는데 도서관 못 가서 안타까운 학생 전자책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충남도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도 여러분 무료로 오픈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에듀넷 회원이죠? 에듀넷 회원이죠? 훌륭합니다. 지혜찍님 훌륭합니다. 에듀넷 회원은 충남도 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홍길동전 책을 읽지 않아도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융학생 서평 문 안 열죠, 그쵸? 자, 나중에 서평에서 봐요. 자, 이것은 생선뼈 토론 모형인데요. 생선뼈 토론 모형은 어떤 문제나 어떤 원인을 이렇게 다각도로 분석해 볼 때 용이한 토론 모형의 그런 어떤 도식이에요. 도식. 자, 그랬을 때 길동은 왜 괴롭고, 익명학생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진호이 학생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지 못하고, 그쵸? 출생이죠. 이 출생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밀도 아니죠. 첩의 자식 서얼이라고 해서 이 차별을 받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첩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출가를 할 때도 고민이죠. 가출이랑 출가는 다릅니다. 여러분, 가출이랑 출가는 달라요. 가출은 뭔가 아이 싫어 하고 나가는 게 가출이고, 출가는 뭔가 뜻을 세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출하시면 안 돼요. 출가도 그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가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자, 홍길동이 출가를 할 때 이 얼마나 고민을 하셨을까? 홍길동이 출가를 할 때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자, 가상의 인물은 존댓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다 해줬어요, 홍길동한테. 어머니도 말할 것도 없고 형도 잘 지냈어요. 그런데 왜 나갔을까? 엘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왜 나갔을까? 자, 그쵸? 지금 가족들이 잘해주는데 다른 더 큰 뜻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죠. 지금 이 집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엘사는 자기의 비밀을 풀지 못하고, 홍길동전은 어떻습니까? 홍길동은 어때요? 이렇게 있으면
내가 세우고 싶은 큰 뜻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 출가를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나가서 활빈당을 조직하고 탕가노리들과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요. 백성들, 힘들어하고 굶어주는 백성을 보고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길동은 왕을 보고도 고민을 합니다. 이 서구의 이런 영웅소설과는 다른 점은, 영웅의 이야기와 다른 점은, 이제 홍길동은 왕을 존중합니다. 왕권 체제를 거스르진 않고요. 왕을 존중합니다. 왕을 쫓아내진 않아요. 못해요. 왕을 존중하고 선택한 것이 율도국이죠. 그쵸? 자, 그러면서 이 길동이 그 당시 중세 사회에서 가졌던 그 괴로움, 고민, 삶의 질곡들이 소설로, 이야기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겹의 갈등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야기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소설의 갈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홍길동전을 빌어와서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갈등의 종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갈등의 종류. 자, 갈등의 종류는 첫 번째로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자, 말할 게 있어요. 꼭 말할 게 있어요. 집중. 자, 어려운 친구들은 잠시 일시정지 버튼 눌러서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고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다음에 올라오는 업로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뭡니까? 채팅 계속 보다가 이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실시간 채팅 보는데 이해 안 간다고 한 친구 보니까 채팅을 계속 보고 하고 있더라고. 그럼 이해 안 되죠. 좀 이해 안 가시는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실시간 채팅 기능을 끄시고 저의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집중해 주세요. 자, 갈등을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내와 외는 무슨 뜻일까요? 내와 외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내는 아니란 뜻이에요. 안. 외는 바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내는 어디에 아닐까요? 바로 주인공, 인물의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뭐 계약 안 했지만 화이트데이나 뭐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날 사물함에 어때요? A라는 학생이 나한테 빼빼로를 줬고 B라는 학생이 나한테 또 빼빼로를 줬어요. 이 A 학생, B 학생 어떻게 할까? 어떤 학생에게 갈까? 이렇게 했을 때 마음과 마음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인물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죠. 내적 갈등입니다. 혹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 두 가지 마음 중에 생각 중에서 싸워요. 학교를 갈까? 도서관을 갈까? 공부를 할 때. 혹은 어때요? 지금 이 시간 열심히 공부할까? 아니면 딴짓할까? 게임할까? 자, 이런 갈등이 바로 내적 갈등입니다. 인물의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요. 자, 외적 갈등은 이렇게 나뉘어요. 인물이랑 다른 인물, 혹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혹은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뭐 시스템 체계, 감시 체계라든지 법과 이런 질서에 대한 체계와 어떤 인물이 갈등을 빚는다라고 할 때는 인물 바깥의 갈등이니까 외적 갈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혹은 뭐 베어 그릴스처럼 게임하고 있는데 딱 들켰으니까 안 됩니다. 그럼 이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자,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큰 해일이 온다거나 혹은 뭐 쥐라기 공원을 보면은 뭡니까? 공룡이랑 사람이랑 대결을 하죠. 혹은 멀리서 해성이 날아와서 지구로 충돌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람과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인과 바다도 역시 인물과 그 자연과의 그 팽팽한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인물과 이 신적 존재나 혹은 특히 운명, 정해진 운명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 운명과의 갈등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소설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 팔자라고 해요. 팔자 살펴보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등에는 어떤 갈등과 어떤 갈등이 있다고요? 네,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다고요. 이 외적 갈등은 어떻게 나뉜다고요?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사회 혹은 집단 혹은 체제, 그리고 개인과 자연, 그리고 개인과
운명입니다. 그랬을 때, 자,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캡처해 주세요. 개인과 개인은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요. 개인과 사이는 인물과 인물들, 집단, 제도, 법, 윤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자연은 인물과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요.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은 인물이 신적 존재나 혹은 운명, 팔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이 나를 이렇게 이끄네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는 갈등이 바로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입니다. 아시겠죠? 자, 게임 얘기 언급하지 마세요. 공부합시다. 자, 어떤 드라마입니다. 김설아라고 하는 주인공이랑 홍화영이라고 하는 인물이랑 막 적이고 갈등이에요. 이거는 무슨 갈등이에요? 네. 뭐예요? 인물과 인물? 그쵸.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입니다. 그쵸.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홍길동전이죠. 아버님, 아니 대감마님, 어찌하여 저는 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겁니까? 서울 출신 주제에 무슨 아버님이냐? 라고 했어요. 이건 어때요? 아버님은 어때요? 뭐 미워하고 많으면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이 사회의 제도,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영화 해운대 봅시다. 이 해일이 불어 닥치고 뭡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뭡니까? 자연과 갈등을 빚는다. 이것은 개인과 자연 간의 갈등이고요. 어떤 뭐 운명과의 갈등이 있다. 이것은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갈등의 종류를 배웠고요. 이번에는 갈등의 단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단계에서 배울게요. 단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단계. 뭐 배운다고요? 갈등의 단계에 대해 배운다고요. 자, 여러분, 속는 셈 치고, 저에 대한 어떤 그 의심이나 부정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이야기 하나 할게요. 갈등의 단계를 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집중하세요. 개가 있었어요. 개. 재현 학생 고맙습니다. 개가 있어. 개. 개가 있는데 이 개의 이름이 뭐예요? 단이에요. 단. 자, 단이에요. 단. 자, 개의 이름이 뭐라고요? 단이에요. 단. 이 단이라고 하는 개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자, 어디에 이 단계 어딨냐? 단계 어딨냐? 라고 했는데 어디 위에 있어요? 발전기 위에 있어요. 어디에 위에 있다고요? 발전기 위에 있어요. 발전기가 뭐예요?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계예요. 그래서 위험하잖아. 위험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안 되는데 정말? 이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이 사기가 아니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개가 있는데 이름이 뭐야? 단계. 짧은 단인지 단단하다의 단인지 모르겠는데 단계예요. 단계. 단계가 어디 갔어요? 어디 위에 있어요? 이 발전기 위에 있어요.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정말?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보자. 갈등의 단계를 배워볼까요? 단계. 개의 이름이 뭐야? 단이야. 단계. 자, 단계. 얘들아, 단계 어디 갔니? 단계 어디 갔니? 대답, 답결로. 단계, 약 파는 게 아닙니다. 야, 그렇지. 발전기 어디에 있어요? 발전기 위에 있어요. 뭐예요? 정말? 자, 외웠죠? 자, 야, 나 외웠지? 야, 얘들아, 멈추고, 노란 빈 종이 한번 써보자. 소설의 단계를 배울 거야. 야, 한번 해봐. 아직 개그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런가. 저는 지금 무려 인지심리학에 뭡니까? 그 정보 처리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호화라고 하는 어떤 관계가 없는 것 사이를 엮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뇌의 용량은 한계가 없습니다. 엄청난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단기 기억을 어때요?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는 게 너무 어렵죠? 자, 그 전략입니다. 억지 아니에요. 이 과학적인 거. 자, 다시 한번 보자. 단계가 있는데 어디 위에 있다? 비겁한 변명이 아니고 진짜예요. 외워봐. 한번 외워봐. 단계가 있는데 어디 위에 있어요? 발전기 위에 있어요. 정말? 자, 외웠죠? 외웠잖아. 그치? 자, 만두 학생 약 얘기 그만하지. 약 파는 게 아니고 외웠잖아. 솔직해지세요. 지금 너는
선생님은 재미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이 개념을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외웠잖아요, 솔직히. 자, 봅니다. 아니야? 그럼 반성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 두 가지 정보. 이 발자는 출발할 때의 발자예요. 출발. 그러니까 이 발단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가장 처음에 했겠죠. 발단은 어디에 있다고? 출발의 발자니까 가장 처음에. 이 결자는 완결의 결자예요. 어디라고요? 마지막에 했겠죠. 자, 이 두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이것을 정교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자, 이래봬도 인지심리학을 열심히 배운 사람입니다.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는데, 자, 이것을 선생님 갈등이라고 하는 걸로 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깊은 이해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거 외우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와 함께 기억이 나면은 저는 성공입니다. 단계 어디 있다고요? 발전기 위에 있다고요? 정말? 자, 짠양이 있으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자, 갈등은 뭐냐면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 갈등은 언제 시작할까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서 갈등은 여러분 언제 시작할까요? 퀴즈예요. 퀴즈입니다. 퀴즈. 자, 퀴즈입니다. 자, 갈등은 언제 시작할까요? 아, 또 헷갈렸어요. 뿌듯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해줘서 뿌듯합니다. 자, 갈등은 언제 시작할까? 잘하네. 김민진 학생 맞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웃으셨어요. 그쵸? 네. 갈등은 여러분 전개에서 시작합니다. 전개에서 시작해요. 갈등은 뭐라고요? 전개에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갈등이 갑자기 시작하진 않아요. 물론 요즘 영화나 드라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잘 살펴보면 이 구성을 따릅니다. 자, 처음에는 갈등이 없고 뭡니까?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실마리를 제공해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단이고 갈등은 언제 시작한다? 바로 전개에 시작한다. 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갈등이 심화가 되는데 이 심화는 뭐냐?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갈등이 깊어진다는 거고 자, 절정의 뜻이 뭡니까? 절정의 뜻이 뭐예요? 김재경 학생 그렇죠. 그런 거 외웠죠? 자, 그런데 중학교 때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절정은 이 갈등이 어때요? 최고조로 이르게 되고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갈등이 어떻게 해요? 해소가 되고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발단에는 갈등이 없다가 그 갈등을 제공하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인물, 사건, 배경이 나와요. 전개에서 갈등이 시작이 되고 어때요? 위기에서 심화됩니다. 전개에서 시작이 되고 위기에서 심화가 되고요. 절정의 최고조가 이루고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결말이 이루어진다. 자, 어떤 표에서는 여러분 어떤 표에서는 이 결말을 이거보다 밑에 두는 표도 있어요.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요즘 소설에서 이야기는 여러분 요즘 소설에서 이야기는 결말에 다른 갈등을 싹 이렇게 심어줍니다. 다른 실마리를 싹 사건을 보여줘요. 복선을 깔아요. 그러면서 시즌2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어서와처럼요. 어서와처럼 시즌2가 시작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잠시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빠르게 복습을 할게요. 자, 갈등은 소설에 있는 개념인데 이 소설은 주제, 구성, 문체를 가진 이야기다.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이루는 뭐 골자, 재료 같은 것이 됩니다. 이 구성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고 했죠. 만약에 갈등이 없다면 이 소설은 재미가 없게 된다. 그리고 갈등의 종류를 복습할 건데 갈등은 어때요? 첫 번째로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은 아니고요. 외적 갈등은 다시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사회, 그리고 개인과 자연, 그리고 개인과 운명의 갈등은 아닌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는 내적 갈등이에요. 근데 짜장면 파 수십 명과 짬뽕 파 수십 명이 대결을 한다는 건 뭐예요? 외적 갈등이에요. 자, 여러분 갈등의 단계 외워보자. 단계 외워보자. 야, 걔 이름이 뭐예요? 걔 이름은 뭐예요? 걔 이름이 짧은 단자인지 단단하게 단자인지 모르겠는데 단계예요. 단계 어딨냐? 물어보니까 어딨어요? 발전기 위에 있대요. 정말 외웠습니다. 자, 근데 이 갈등이 언제 시작한다고요? 발단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전개에서 시작한다. 발단에서는 갈등이 없고 인물과 사건의 배경, 그 이야기 구성을
풀어간다. 전개라는 뜻은 뭐예요? 자, 펼친다는 뜻이에요. 갈등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죠. 자, 이 갈등이 깊어지면 위기가 되고요. 자, 최고조에 이른 절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말로 되면서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가 된다. 자, 여러분. 온라인 학교 어서와 시즌 1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마치게 되었어요. 시즌 1을 끝으로 마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을 수업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은 제가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을 여러분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선생님은 비록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싫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원래 예정된 저의 프로젝트 때문에 일 때문에 떠나는 거지만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주고 사랑 주셔가지고 행복했습니다. 되게 슬펐지만 이런 생각은 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나지 않을까요? 다른 중학교에서든 혹은 뭐 고등학교에서든 혹은 뭐 나중에라도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지 않을까요? 제가 교사가 된 것은 제가 학생 때 저에게 어떤 삶의 지침을 주고 의미를 만들어준 선생님들의 기억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옆에도 충분히 보고 배울 만한 훌륭한 어른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온라인 계약이 되면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나쁜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 많이 볼 텐데요. 그런 어른들의 모습 배우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어른들의 모습 많이 배우고 각자의 위치에서 더 열심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5차시 안에서는 아니지만 뭐 노래를 부르고 이런 약속 꼭 지킬 겁니다. 그리고 시즌2의 국어를 맡을 선생님은 저도 또 아는 선생님이에요. 정말 훌륭하시고 열정 가득하시고 실력 또한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시즌2 사랑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소설, 시나리오에서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